네, 마침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네. 네. 아유 오늘 또 환율로 헷갈려갖고. 그러니까요. 네. 했지 너무 어려웠지. 우리 김준송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준송 TV 요즘 어떻게 운영 잘 되고 계십니까? 제가 환율을 좀 맞췄더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워낙 계속 말씀을 해주셨었죠. 환율이 좀 헷갈렸어요 네. 저 방금. 예, 환율이 요즘 뭐 너무 많이 오르고 네. 그리고 뭐 국민연금 얘기 나오고 어저께 부총리님 나오고 뭐 네. 하니까 뭐 그런 것들. 예. 네네.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헷갈리는 거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해지를 하는 거는 그 수많은 변동성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자. 요게 이제 목적인 거죠. 네.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하여튼 그 위험하니까 네. 지금으로 가자. 근데 요게 환율이 오를 때, 즉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질 때는 이게 유불리가 있어요. 떨어질 때나 하락할 땐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1,500원인데 앞으로 1,700원이 될 때, 그다음에 1,300원이 될 때 네. 어떻게 됩니까?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를 한다는 건 자기가 뭔가 있을 때 자기가 뭔가 유불리가 있는 상황, 보통 포지션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환율이 움직임으로써 나한테 손익이 있는 상태. 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는 거고.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면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은 해외에다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해외에다 달러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네. 나중에 비싸게 팔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지금 정도면 괜찮아. 그러니까 팔아야 되겠다. 그 파는 게 바로 해지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지는 다 다른 거지.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 나중에 달러를 팔아야 될 사람. 네. 네. 그런 건 이제 내가 달러가 롱 포지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달러 매입한 포지션.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아야 될 것이고 내가 앞으로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앞으로 미국에다가 해야 될 텐데 수출로 모자라니까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달러가 1,700원이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산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게 해지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파는 게 해지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는 게 해지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위험을 줄이는 거. 그거를 해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환율에 따라서 나의 위험성을 줄이는 거. 그런 게 해지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달러를 파는 게 해지일 것이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달러를 사는 게 해지인 거죠. 그러니까 산다는 게 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산다는 게 예. 지금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이제 나중에 살 거를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하나는 현물로 그냥 사는 거죠. 그건 그냥 네, 내지로 그냥 사는 거잖아요. 사는 그거는. 거죠. 예, 그런데 환전이지 그거는. 예, 예. 그 방법 말고도 네. 여러 가지 이제 선물에서 약속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선물환이라고 해서 네. 뭐 삼성전자가 1년짜리 선물로 은행하고 거래해서 살 수도 네. 있어요. 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예.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개인도 우리 그 달러 선물 지금 그러면 선물을 사는 것도 외환 시장에 영향을 안 주겠네요. 돌아와서 주는데요. 네. 돌아와서 주지만 어쨌든 현물을 사는 건 선물을 사지 않더라도 네. 선물이라는 방법으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외환 선물 지금 시장이요 엄청납니다. 거래량이나 그 뭐라 그래 그 오픈 인터레스트 그 남은 거 네. 미결제가 10 빌리언이에요. 100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장이 벌써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의 규모가 벌써 달러원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뭐 한두 명이 자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이 이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지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자기가 달러를 앞으로 필요한 사람 또는 앞으로 달러를 팔아야 될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저는 수출을 하는데 수출 물건은 1년 후에 나가니까 그때 이제 달러를 팔게 될 텐데 달러는 그때 들어오니까 네. 그런데 나는 지금 1,450원인데 1,450원에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내가 남는 돈은 뭐 한 2% 3%밖에 안 남어.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1,300원이 됐어. 네. 그럼 크게 손해가 나잖아요. 네. 물론 위로 올라가면 이익이 나겠지만 그런데 내가 외환 트레이더는 아니잖아요. 난 제조업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그냥 1,450원에 거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달러는 없으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물환이나
외환 선물을 통해서 파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해지거든요. 해지는 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해지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지금 뭐 달러 당장 필요하신 건 없으시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필요한 게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달러가 오르면 내 인생이 너무 나빠질 것 같아. 달러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그럼 난 뭐야. 이런 사람은 사실 달러를 사거나 팔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출돼 있죠. 네. 한 위험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환율에 대한 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리 팔거나 사는 게 이제 해지다. 근데 네. 지금 정프로님 얘기하신 대로 야 달러가 있어야 사지, 있어야 팔고 이런 경우에 선물이라는 게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쉽게 많은 사람이 거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은 선물회사 가서 사고 또는 현물로 사가지고 은행에다 재워놓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달러원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지금 당장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오히려 달러가 남아요. 요즘 수출 잘 되거든요. 네. 그런데 다들 우리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래 아니 정부는 뭐 6천억 불을 갖다 줘야 된다며 뭐 기업은 계속 해외로 나간다며 그리고 개인들은 계속 서학개미가 엄청 늘어난다며 앞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좀 대비를 해야 되겠어. 이런 심리가 시장에 그야말로 깔려 있거든요. 네. 이거를 잠재우지 못하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안 빠지는 거죠. 어저께 우리 경제부총리님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뭔가 괜찮은 얘기 좀 할 줄 알고 네. 달러가 실제로 내렸어요. 60원 밑으로. 네. 발표하자마자 다시 올라가가지고 70원 됐어요. 네. 해외 투자에 대해서 뭐 지켜보겠다 했던 그 아니요, 그거보다도 말고요? 저는 그 얘기 먼저 하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대놓고 물어본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그래서 달러 팔 거예요, 말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국민연금이 이제 들어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연금은 달러가 있으니까 해지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은 야 국민연금은 국가의 자원인데 이거를 국가가 이용해서 경제 정책에 이용해야지. 우리가 달러원이 위로 올라가면 물가도 안 좋고 개인 삶이 날빠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 자원인 국민연금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쪽이 있고 네. 반대하는 쪽은 야 민간 펀드인데 민간 펀드가 무슨 짓을 하든 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게 이쪽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쪽 얘기를 들어도 욕먹기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도 욕먹고 이렇게 해도 욕먹고 원래 정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부총리 얘기는 자기는 욕을 죽어도 안 먹고 한마디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보고 팔라는 소리는 나는 안 할 거야.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자세히 생각하면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스트래티직 뉴 프레임을 하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국민연금이 당장 안 팔을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이거 실제로도 팔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얘기 아니라 아 정부의 환율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욕만 안 먹으려고 하는 거지 뭔가 절박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다. 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마자 그냥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내 시장에서는 시장이 진짜 환율은 모든 사람의 영향이거든요. 네. 생각을 해보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이 600조에서 뭐 700조 뭐 이렇게 돼요. 네. 물론 전체를 보면 700조 좀 넘는데 네. 그 해지가 이미 돼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채권 같은 거는 그런 걸 제외하면은 한 600조 정도 되면은 외환보유와 거의 비슷해요. 외환보유가 4천억 불이니까 네. 딱 600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이즈니까 뭐 막말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첫 번째는 지금 있는 해외 자산을 판다. 네. 그래가지고 달러 네. 팔면 되잖아요. 네. 확실하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선물안으로 판다. 네.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안으로 파면 영향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복잡한데 선물안을 산 은행이 네. 선물에서 샀으니까 현물에서 팔아요. 네. 선물에서는 못 판다고 보고 그러면 현물에서 팔고 현물에서 팔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를 빌려와요. 네. 그래서 팔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현물에서 팔리게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게
은행도 달러를 빌리는 데는 제한이 없지만 파는 데 제한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보유한 사람의 달러를 빌려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현물을 파는 것보다는 영향이 적지만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그 한국은행하고 수합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해외 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니까 네. 달러 그거는 맞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해외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국내에서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20년인가 있으면 이제 국민연금이 팔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때 전부 한국 주식만 해서 한국 주식이 작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외 거를 좀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거를 사야 되는데 해외 거를 살려니까 달러를 또 사잖아요. 네. 달러 사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에서 사면 올라가니 한국은행하고 수합을 하자. 한국은행에서 사서 바이 앤 셀.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럼 시장에 영향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세 번째 거는 거의 하나마나한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사도 어차피 한국은행이 팔아줘야 되고 네. 네. 한국은행에서 직접 가져오니까 외환 보이고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제 생각은 그건 하나만한 거예요. 그건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에. 근데 외환 시장의 영향은 없는 게 아니에요? 외환 시장에 당장 나와서 사지는 않지만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데 국민연금이 시장에 와서 사는데 한국은행이 막 팔아줘.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거나 저기 시장에서 안 하고 뒤에서 따로 만나갖고 사.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외환 보이고 줄어든 건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첫 번째 거 강력, 두 번째 거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건 별 의미가 없다.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직접 바꿀 수 있는 외화가 네. 달러는 당연히 그렇고 네. 엔이나 위안화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건 이렇게 유로나. 보시면 돼요. 네. 우리나라 외환은 위안화든 예나든 달러하고 바꾸는 게 완전 자유화가 돼 있으니까 네. 사실 위안화는 좀 안 그래요. 예엔이나 유로나 이런 거는 네. 완전히 자유가 돼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를 사는 거나 예엔을 사는 거나 뭐 유로를 사는 거는 다 같은 걸로 보고 네. 그거를 조정하는 건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쉽게 달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하면 외화죠. 외화. 네, 네. 외환.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으로만 얘기하면은 그쪽에서의 조정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예를 되는 들어서 거니까. 우리나라에 달러가 너무 좀 부족한 느낌이다 예. 싶으면 유로나 옌을 예. 겁나게 이제 사갖고 걔를 다시 달러로 바꾸면 안 돼?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로나 예엔을 살 때도 원화를 대가로 해서 사니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네,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외환 전체가 유로 달러하고 달러 예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네. 걔네들은 영향도 안 받아요. 시장이 너무 커서. 네. 달러 예는 하루에 7.5조 달러가 거래된다 그러거든요. 네. 하루에 네. 7.5조 달러. 우리나라 돈은 뭐고요? 10경.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하루에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사든 유로를 사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로를 사려면 유로 원을 사는 게 아니라 달러를 산 다음에 그걸 유로. 달러 유로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달러 원을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달러 유로를 바꾸거나 말거나 그건 신경도 안 쓴다고요. 남들은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외환을 누가 사든 간에 한국은행이 사든 개인이 사든 기업이 사든 은행이 사든 우리가 외화를 산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달러원을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옌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옌 원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달러 기본이에요? 달러를 사고 그게 더 싸요. 옌 원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네.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 원을 사고 그다음에 달러 옌 거래를 하죠. 그 사자 팔자의 그 스프레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수수료는 그야말로 껌값이에요. 너무너무 싸. 사실 달러 원도 너무너무 싸. 10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싸고 그래서 외환 시장은 요번에 이제 외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한두 명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뭐 규제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오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두 번째 방법이 뭐였었죠? 그나마 이게 효과가 있겠다. 선물안으로 파는 거죠. 선물은- 선물안으로 팔면 누군가 그걸 산 사람이 자기 달러를 가지고 현물에서 팔아주니까. 그런데 그게 보통의 경우에는 그게 잘 안 일어나요. 선물안만 팔면 선물만 내려와 버려요. 네. 현물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내국인들은 달러를 못 빌리거든요. 네네. 기업이 달러를 못 빌려요. 용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은 원화를 못 빌려요. 네. 그래서 이게 꼭 연결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모자라는 모든 달러는 외환보유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달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물에서 팔아주면 이 사람들이 알았어. 내가 선물을 팔고 현물을 팔아주고 선물을 사면 되지 뭐. 네. 조금만 돈을 주게 되면 기왕 갖고 있는 달러를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이 두 번째 방법은 절대로 무제한으로 못해요.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만 하게 되면. 그럼 제가 어려워서 다시 네, 한번 어려워요. 드리는 건데 그럼 그 부분이 해지입니까? 네, 그 부분을 보고 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세 번째도 해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수확하는 빌려서 미리 팔아놓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살 때부터 해지라는 거지. 두 번째 거는 사놓은 거를 해지하는 거고 이미 사놓은 네네. 거를. 세 번째는 살 때부터 해지를 하라는 거죠. 한국은행을 이용해서.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채권은 좀 다르지만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펀드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달러 주식을 사요.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 사람이 유럽 주식을 사. 네. 이런 사람이 해지를 할까요? 일반인이요? 예, 보통은 안 하죠. 안 해요. 네.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환율이 아무리 움직인다고 하지만 주식만큼은 안 움직여요. 아,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인간들이 조잡스럽게 환율을 해지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네. 그 나라 주식을 산 사람은 전 세계에 100개의 초이스가 있는데 특별하게 태국 거를 샀다고 쳐보세요. 네. 태국이 좋아서 산 거예요. 그러면 태국이 달러가 태국 같은 이 강세가 될 거라는 생각도 깔려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해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해지는 약세가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들은 해지를 안 해요. 네. 아,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했으니까. 네. 그래서 국민연금도 안 해요. 음. 그런데 뭐 난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략적 해지, 전술적 해지 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5% 15%를 그렇게 무슨 규정에 정해갖고 하고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그야말로 쌍팔년도 아니고 이게 지금 너무 산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환율 관련해서 좀 정부가 좀 많이 당황한 모양이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정부가 저희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대미 협상할 때 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대미 투자, 관세, 비관세. 네. 결론적으로는 관세와 비관세를 다 막고 대미 투자에서 양보를 했잖아요. 네. 대미 투자에서 양보하면 환율이 문제가 된다고 모든 사람이 떠들었잖아요. 저희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차라리 비관세가 낫다. 뭐 그런 얘기 우리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론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완전히 맞고 대미 투자에서 완전히 그냥 에이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된 거에 첫 번째 주범은 대미 투자 협상이에요. 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 물론 정부는 이제 뭐 우선순위가 있겠죠. 네네. 관세와 비관세가 더 좋다고 판단한 거예요. 뭐 그거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달러원 시장만 보면 정부의 얘기가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적으로 달러원 시장은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뭐 개인들이 자꾸 해외 거 사서 그래. 기업들이 달러 사 모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대책을 보면 어저께도 보면 자 지금 3명이 지금 달러를 사고 있어요. 네. 정부가 사고 있고 기업이 사고 있고 개인이 사고 있어요. 아 정부는 자기니까 빼고 네. 네. 기업이 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야 너네 수출 기업들 달러 꼬불치지 말고 존말할 때 좀 빨리 내놔. 그래. 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좋아 협조지. 이게 지금 1960년대도 아니고 군사 정권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거 맥히지도 않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나 이런 데 불러다가 미국에 투자 엄청나게 한다니까 네. 한국에도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500조 투자한다고 막 450조 예. 나왔었죠. 네. 그 회사 죽으라고요. 미국에도 500조 하고 한국에도 500조 하면 뭐 그렇게 투자해서 뭐 죽을 일 있어요. 그것도 하나만 한 소리고 그다음에 개인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야 서학개미들 그렇게 사니까 그 서학개미들 내 사면 이제 우리 세금 올려버릴 거야. 22% 받는 거 올려버릴 거야. 와 이거 말 됩니까? 지금도 국내 투자하면 빵이잖아요. 네. 세금 안 내고 해외에 가면 22% 내거든요. 22% 차이 나도 해외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35% 만들어 놓으면 줄어들까요? 그다음에 이게 발상 자체가 규제로 해결한다는 발상이 틀렸고 더 코미디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증권사한테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증권사에서 환전을 하잖아요. 네. 네. 개인들이 살래니까. 근데 밤에 막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권사가 밤에 막 거래하기가 싫어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강은 사자 팔자 정해놓고 막 서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있으니까 다 거래한 다음에 아침에 집계해서 시작하자마자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건 뭐라 그럴 수가 없죠. 밤에 거래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 거래를 해보면 요즘은 서학개미가 많이 나가니까 아침에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사는 거지. 움직이기 전에. 그러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증권사들이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한국은행이 맨날 개입을 하는데 증권사들이 너무 많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야 증권사님들 아침에 사지 말고 하루 종일 좀 골고루 사. 이게 무슨 말도 아니고 그거 어차피 그날 사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증권사들이 넉넉하게 사는 거는 1,300원, 파는 거는 1,600원 이렇게 팔아갖고 넉넉하게 하면 되지 않냐? 증권사들이 지금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어디가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더 맞아요. 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거래합니까? 시장은 엄청나게 경쟁적인데 지금 정부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뭐라고요? 저희 보고 아침에 사지 말고 오후에 사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움직인 건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이런 코미디가 나올 정도로 정부가 지금 뭐 시장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막 거다.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환율이 지금 미래 수요가 많아진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뭐 그렇게 변할 수도 있어. 그러면 정부가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대책은커녕 지금 상황 파악도 안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의심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심리가 에이 모르겠다. 10원만 빠지면 사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팔든 국민연금이 팔든 뭐 계속. 말로 뭐라고 떠들든 10원만 계속 빠지면 사. 무조건 사고 내려오면 또 사고 내려오면 환율이 그래서 더 위로 가는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커다란 뭐 사실 정부도 뾰족한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내년에 저는 1,500원, 1,600원 갈 것 같아요. 아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원달러가 내려올 가능성이 별로 뭐 없다. 지금은 뭐 상황이 변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보이지를 않는다. 유일한 그 희망은 네. 글로벌에서 달러가 빠지는 거죠. 그냥 지금 네. 99.5인데 그게 그냥 90좀 90, 빠져주면 90, 네. 달러도 좀 빠져주겠는데 그때 빠질 때도 상대적으로 덜 빠질 거예요. 덜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달러원 시장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좀 대책이 없다. 그러면 정부가 좀 잘 나서야 되는데 정부는 더 대책 없는 소리만 한다. 더 할 수가 없네. 그 마지막 딱 한마디로. 네. 그럼 결국 이 문제의 시발점은 트럼프였잖아요. 트럼프의 힘이 빠진 중간 선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에서 달러가 그거에서 글로벌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관계는 대미 투자 협상이었고 네.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르죠. 거기서 달러가 내려오면 우리도 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달러원 자체로만 볼 때는 외환 수급이 대책이 없다. 네. 이 대책 없는 거를 정부가 조금 잘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 환율 얘기 좀 듣고 그다음에 우리 김준성 대표님의 또 투자의 기술이라고 새로 또 책 나온 거 있는데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예 그건 뭐 다루질 못했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꼭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준성 TV 김준성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른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프닝 벨 라이브로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 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1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